가격 차이가 2천만원?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5 시리즈는 지금 할인 금액을 늘리고 E클래스도 국내 판매 가격이 공개됐죠. 그런데 기존에 예상하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격이 무려 1,5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건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5 시리즈가 압승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5 시리즈가 할인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벤츠도 깜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클래스와 5 시리즈의 한국 판매 전략 차이,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됐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차들의 경쟁인데 두 차 모두 동급, 두 차 모두 독일 브랜드, 심지어 같은 풀체인지 모델이라는 점부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5 시리즈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 E클래스 변화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가볼까요?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외관 곳곳에 삼각별 형상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오늘 꽤 중요한 내용이라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품위등 그래픽뿐만 아니라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삼각별을 빼곡하게 박아놨을 정도입니다. 기존 모델하고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아방가르드, 외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시되는 트림도 기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올해 1분기 안에 이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고객 인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후에 이 200 아방가르드,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23502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AMG 253 하이브리드 포매틱 플러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벤츠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원래 신형 E클래스 개발을 시작할 때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출시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가 크롬 장식도 들어가고 보닛 위에 삼각별이 달리는 고급형 외관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익스클루시브 인기가 워낙 좋아서 한국을 고려해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벤츠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외관은 사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옆에서 보면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변화는 실내에 집중됐죠. EQ 모델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로 대시보드가 꾸며졌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4.4인치가 들어가고 화면은 동승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바뀌었고요. 수입차의 단점으로 꼽히던 내비게이션이 개선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실제로 써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보다 휠베이스가 20mm 길어져서 실내 공간이 살짝 넓어지고 뒷좌석도 특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실 5 시리즈랑 E클래스는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삼각별이냐, BM 엠블럼이냐, 그리고 디자인과 성향 모두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죠. 가격인데 E클래스 가격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4기통 모델을 기준으로 E200부터 E300까지 세 가지 트림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작 가격은 7,390만원이고 최상위 트림은 9,3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프리미어 스페셜 트림까지 하면 1억 원이 넘어가는데 얘는 제외하고 보자고요. 5 시리즈도 4기통 모델 기준으로 최저 가격은 6,880만원, 상위 트림은 8,420만원입니다. 시작 가격과 상위 트림 가격 모두 5 시리즈가 저렴한 거죠. 그런데 5 시리즈는 여기에 할인도 붙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520i는 5,98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5 시리즈가 E클래스 하위 트림보다 1,410만원이나 저렴해지는 겁니다. 상위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530i는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7,42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랑 1,5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도 아니고 1,500만원 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라서 이건 사실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거죠. 만약 벤츠가 E클래스를 아무런 이벤트 없이 출시했다면 판매량을 이기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벤츠도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한 걸까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BM하고 비슷한 전략도 있고 아예 다른 전략도 있는데 우선 비슷한 전략부터 볼까요? 벤츠가 E클래스를 한국에 꽤 빨리 출시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내 출시를 앞두고 한국에 최적화된 사용을 적용하고 테스트와 검증도 거치면서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해외에서 차를 공개하고 보통 8개월, 길게는 1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한국 시장에도 출시되는데 E클래스 신형은 작년 4월에 공개됐거든요. 킬리안 틸렌 벤츠 코리아 사장이 직접 말한 게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고 미국보다도 빠른 출시라고 합니다. BM이 5 시리즈를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을 가장 먼저 출시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 이렇게 강조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이잖아요. 벤츠도 비슷한 방식을 쓴 거고 여기까지는 두 브랜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부터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5 시리즈는 할인을 전략 키워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벤츠는 아예 반대입니다.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바흐 전 시장을 한국에 최초로,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연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마침 8년 만에 1위 자리를 뺏긴 직후에 이런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마이바흐 전용 전 시장은 전 세계 최초로 지어지는 겁니다. 강남 압구정동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E클래스 신차 발표의 현장이 기존 신차 발표와는 달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날 올리버 테네 벤츠 독일 본사 부사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가 직접 참석했거든요. E클래스 공개뿐 아니라 신형 계획과 신차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더해서 2시간 정도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바흐 전 시장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오픈한다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마이바흐 모델들만 전시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마이바흐의 작년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벤츠의 전략은 뭐다? 더 고급스러운 전략을 가져가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걸로 풀이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날 신차 발표도 있었거든요. 올해에만 신차 9종을 국내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E클래스 풀체인지를 시작으로 CLE 쿠페, CLE 카브리올레, G클래스 전기차, 마이바흐 EQS SUV, 마이바흐 GLS, EQA, EQP, 그리고 내연기관 G클래스까지 모두 올해 국내에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산차 수준 아닌가요? 여기서 BM하고 전략이 갈리는 거죠. BM은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을 할인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성비로, 요즘 가뜩이나 차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 국산차 가격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벤츠는 할인 대신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가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더 프리미엄으로 밀고 가겠다. 우리 고객들은 어차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대중 브랜드였다면 당연히 BM이 압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의 싸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취지도 명확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M은 그간 말씀드렸듯 판매량이 큽니다. 전체 판매량으로는 벤츠를 이겼지만 5시리즈랑 E클래스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5시리즈가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결국 E클래스가 잘 나가면 전체 판매량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판매량과 점유율 상승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벤츠도 물론 1위 탈환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E클래스는 외관에 삼각별이 많다고 했죠. 여기에 마이바흐 전 시장도 최초로 지어주고 E클래스 출시도 거의 가장 먼저 해버리고 신차도 국산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들여오겠대요. 아마 회사 차원에서 벤츠 삼각별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게 1위 탈환을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7위 자동차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 지분 이슈에 이로 인해서 품질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왔잖아요. 여기에 BM은 여전히 온전한 BMW 그룹으로 남아있고, 요즘은 특히 중국 기업과의 협업, 중국 생산, 이런 게 이슈라서 프리미엄 브랜드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벤츠 입장에선 이런 이미지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라는 직관적인 방법보다 이미지 내실을 다지는 방법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이바흐 전 시장 최초 오픈과 같은 전략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볼만한 대결인 이유가 여기서 이기는 쪽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통하는 전략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제네시스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도 결국은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BMW의 할인을 무시할 수도 없고 벤츠의 이미지도 결국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 판매량 싸움만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브랜드를 걸고 싸우는 느낌이라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인을 내세우는 5시리즈가 이길까요? 아니면 이미지 내실을 다지는 E클래스가 이길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